안녕하세요. 금메달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관절 척추 질환 1위는 골다공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을 선택할 때 수술과 비수술 치료 중에서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에는 팔을 움직여주는 중요한 힘줄 4개가 있는데요. 이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이러한 힘줄이 노화나 외상으로 찢어지는 질환이에요. 특히 나이가 50세 이후가 되면 어깨 회전근개 힘줄의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힘줄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밧줄이 삭아서 어느 순간 자연히 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 힘줄이 찢어졌기 때문에 움직이면 아프겠죠. 특히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해질 경우에는 밤에 어깨가 아파서 뒤척뒤척 하다가 수면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힘줄은 한번 찢어지면 저절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다가 통증이 저절로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분들이 정말 힘줄이 저절로 치유된 것일까요? 사실은 어깨 힘줄이 파열되기 시작할 때는 아프다가도 아예 많이 찢어지게 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마치 손톱 옆이 벗겨질 때는 아프다가도 확 잡아 뜯으면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한 정도와 파열이 심한 정도는 서로 비례하지가 않기 때문에 파열이 커질 때까지 방치되다가 결국은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수술은 뼈에 작은 나사를 여러 개 박은 다음에 나사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힘줄을 어깨 뼈에 봉합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힘줄과 뼈는 조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하게 기술적으로 봉합을 해도 잘 안 붙고 도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재파열되는 빈도가 최소 20% 이상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재파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열이 처음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뼈에서 진이 나오지 않아서 추가적인 치료를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재파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봉합된 힘줄은 원래의 힘줄 조직이 아니라 흉터 조직으로 치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적으로는 찢어진 힘줄이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직 자체가 약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만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파열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비수술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수술적 치료법은 크게 재활운동과 생물학적 치료로 나뉘어집니다. 재활운동 중에서 이 스트레칭 운동은 염증으로 이 굳어진 어깨를 유연하게 해서 통증을 줄이고 어깨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근력 강화 운동은 어깨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파열된 힘줄의 기능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재활운동은 회전근개 파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증상들, 염증으로 어깨가 굳어지고 아프며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들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수술 못지않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수술적 치료로는 생물학적 치료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치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수술하지 않고도 조직의 치유 성분이나 콜라겐 등의 생체 재료를 주입을 해서 노화되거나 손상된 조직이 잘 강화되고 재생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힘줄 강화술로 불리는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이 있는데요.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어깨 부분 마취 후에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에 콜라겐 등의 생체 재료나 조직 증식을 유도하는 이 치료제를 주입을 합니다. 우리 콜라겐이
뼈나 피부를 구성하는 것은 많이 아시는데요. 사실은 힘줄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이 생물학적으로 합성한 콜라겐을 파열된 힘줄에 주입을 하게 되면 힘줄의 합성이 잘 일어나서 이렇게 복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힘줄 조직의 분화를 촉진하는 치료제를 주입을 하면 손상된 힘줄이 더 잘 합성이 되겠죠. 이런 원리로 회전근개가 비수술적으로 강화 및 재생되는 것을 바로 이 바이오 콜라겐 주입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생물학적 치료로 골수 자극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골수 자극술은 어깨뼈에 1mm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 이 골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골수 내에는 치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힘줄의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치료와 동시에 골수 자극술을 시행을 하면은 이 치료 후에 재파열되는 빈도가 크게 낮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치료들은 공통적으로 부분 마취 하에서 시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이 직장인들이 큰 불편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과 비수술의 장단점,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았는데요.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파열 크기나 환자분의 나이, 직업, 취미, 그리고 활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 몸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즉, 무조건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 혹은 이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낫는다,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깨 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움하에서 내 몸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이나 비수술 치료 모두 공통적으로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 및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치료가 되었던 한번 손상된 힘줄을 원래대로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무거운 물건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린다든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꾸준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메달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